자, 지금 혼자 넘어진 자전거, 거액의 치료비를 물어준 비접촉 교통사고, 이게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떠들썩합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그 자세한 사건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네, 구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는데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42km 속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이때 차량 우측에서 적색 신호등인데도 역주행으로 자전거가 이렇게 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둘은 이제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탔던 분은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 B 씨는 그 자동차를 보니까 놀래가지고 쓰러져서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나로 인해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 다 했고 보험으로 치료비도 물어줬다. 근데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나는 억울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원래 자동차하고 자전거는 차대차고 차대차죠.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라고도 그렇죠. 하죠,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거리도 꽤 멉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거 아니냐, 또는 아예 이거 차량이랑 상관없이 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뜨겁고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적색 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역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역주행하다가 혼자 넘어졌으니까 차량이랑은 무관하게 발생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란거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소액이었으면 이렇게 이제 화제가 안 됐을 텐데 치료비가 혼자 이게 넘어진 영상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진 것 같은데 대퇴볼 경부골절상으로 12주 진단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운전자가 처음에 4천만 원가량 보험 처리해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금액은 또 이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제 엇갈려서 나오고는 있는데 둘 다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쟁점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이런 의견까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분들은 뼈가 약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에서 객관적인 치료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뭐 과다하다 이렇게 의심할 부분은 아니고 앞에 쟁점들만 이제 다루어져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운전자 쪽을 보니까 좀 사정해 보니까 그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큰 잘못을 저질렀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 잘못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데 왜 멈춰서 사건에 엮였냐 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분명히 짚어야 될 거는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대처는 잘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운전자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고 이제 그거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느끼시니까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운전자의 그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기소 위험성 아래 있는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냥 가버렸으면은 특가도주, 뺑소니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고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서 지금 그때 현장에서 운전자 대처는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뺑소니 혐의를 쓸 상황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건 다 이제 벗어난 거죠. 그 현장에 조치를 하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 중이고. 근데 보통 이 보험사에서 민형사 같이 합의 진행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가 파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접하는 분들이 좀 그거에서 착시도 있고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제가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이게 법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민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운전자가 그러면 물어줬다고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보험사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그 만약에 손해를 따지고 나중에 재판하고 나서 지급하면 피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한 결론은 유보를 하고서 일단 지급하는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천이다 2천이다 이렇게 금액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할머니는 치료비를 4천을 주장하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50%가 지급되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2천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정해져 이제 지급이 된 걸로 보이고 네. 그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그 재판이나 이런 건 아마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법적 책임 관련해서 그 민사 문제가 전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종결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착시일 뿐이지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아마 소송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자 그럼 2천만 원은 지급됐다. 그러면은 이후에 진행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급을 해놓고 이게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지급한 돈은 책임 없이 지급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내놔라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의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로 인한 게 아니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병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내용을 이제 하나의 소송에서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 지금 무죄를 다퉈야 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다퉈야 되는데 민사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아마 병행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운전자가 당연히 종합보험 가입돼 있는데 자, 이제 형사 문제 되는 부분은 그 저거 아닙니까? 황색등에서 교차로 진입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특법,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공수제기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잘 아시는 12대 중과실 또는 피해자가 불구, 불치에 난치에 질병 발생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인데 지금 그 불치나 난치까지 갔는지 이걸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니까 아마 황색등에 진입한 거 요걸 이제 중과실로 보는 걸로 이 사건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아는 딜레마존 특히 이제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슈퍼 딜레마존이라 그러는데 요거 과거에는 사실 황색등 바뀐 순간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신호위반으로 기계적으로 해버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의 반응 속도나 이런 거 따졌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판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 잘 활용하면 11회 중과실 아니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거나 또는 뭐 인과관계 없다 해서 무죄로 구성할 수 있는 법리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그 신호위반 역주행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고려가 됩니까? 보통의 사건은 사실 차대 자전거면은 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실상계 법리 적용해서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라서 특색이 있고 자전거 쪽 과실을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타고 올라가서 도대체 가해가 있느냐 이거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법하고 과실이 만약에 자전거 쪽에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발생한 사고라면은 운전자 쪽의 책임 가해자성을 부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영상 볼 때는 지금 사실관계상으로도 할머니가 차량을 보면서부터 비틀거렸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다. 비접촉 사고는 특히 엄격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보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